슈퍼사이클이 왔으면 사실 벌써 가격이 반영이 됐을 거거나 아니면 이미 다 작년 올 초에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제가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네. 어제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많이 나와서 많이 늘었네. 네, 많이 나와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약간 투매성도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확 꼬꾸라서 내려간다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수치들이 정말 허구가 아니거나 또는 허구이거나 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측을 한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분명히 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에서 도와줘야죠. 네, 시장이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매도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이라는 비중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종목을 줄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렇게 말했으니까 되게 저도 네. 무섭네요. 네. 근데 네. 어차피 올해 수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의 5% 조정은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5% 조정은 언제든지 나왔고, 5월 달은, 좀 신호가 명확하게 보여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 기준으로. 조정이 오늘로 끝났으면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다음 주부터가, 다시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왜냐면 6월달, 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아직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선물은 하방이 맞는 것 같고요. 선물로 네. 봤을 때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하방으로 봐서 문제인데, 결국은 한국은 외국인들이 파생판으로 만들어가는 시장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네, 이거 인정하기 싫어도 저는 인정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만듭니다. 하이닉스 추매해도 될까요? 추매라는 추가 매수하신다는 매수. 매수이겠죠? 네. 네. 뭐 지금은 네. 대형 기술주들은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하고 사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지금 사면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물타기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을 산다는 거는 네.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결국 주식이잖아요. 주식이죠. 네. 주식에 대한 포지션이 늘어나는 구간이에요. 저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네. 하이닉스만 있으시면 뭐 더 사도 된다 봐요. 하이닉스만 있고 뭐 요거만 한 50% 정도 갖고 있다. 근데 그러면 5월 달에 계속 분할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저는 어제와 오늘 같은 하락이 5월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비록 3,200포인트 이상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올렸다가 쫙 빼는. 근데 월요일 날이랑 화요일, 수요일 경험했겠지만 월요일 날 주가 오른 거 이상으로 가져갈 때 엄청나게 뺏어갑니다. 네. 어떻게 다시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 날 분명히 월요일 날도 네. 상승을 꽤 많이 했고 그렇죠. 어제도 거의 비슷하게 하락했잖아요. 어제 30% 오늘 말고. 하락했죠. 예. 근데 잔고는 분명히 줄었을 거예요. 대부분.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말고도. 그러니까 하락할 때 분명히 잔고 주는 양이 더 클 겁니다. 느는 양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주식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항상 한국 시장은 글로벌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한 번 일단 맞습니다. 뭐가 됐든지가.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바닥이요? 주현님, 네. 뭐 되게 어려운 시장도 질문인데요. 그렇고 종목도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늘리지 말고 네. 더 사려면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네, 기술적 저는 가격은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수급을 봐야겠군요. 뭐 지금 뭐 하락이라고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때 액면 분할하고 상장했을 때 대량 거래가 삼성전자 올해 1월 달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력을 갖기에는 좀 그렇고요. 올해 주도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화학, 철강, 건설 뭐 이런 애들이에요. 경기 민감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주도력을 낼 수 있느냐인데 결국은 시장 주도주의 마지막은 그 섹터의 그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탈락하고 하나 확 모으는 대장 지금 HMM만 쭉 가는 거죠. 그리고 걔가 부러지면 다 부러져 버리는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HMM이 오늘 그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브라던가 뭐 SKC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번 주 종목 조정장에 한번 사서
편입일 직전에 매도하는 전략, 이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편입 확정되는 날 사서 편입일 직전에 팔아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FTSE나 MSCI 지수 편입 관련 주식들 매매하실 때. 그 방법도 있어서, 그래서 하이브하고 저는 SK, HMM은 계속 관심 가지고 좀 볼 생각이고요. 올해 주도주,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선도 조금 사실 힘들었었고, 예. 근데 뭐 조선 같은 경우도 아직 불어있다고 보기는 뭐. 이르죠? 네, 아직 이릅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주도 권역의 위치를 아직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 아직 오늘 뭐 하락, 조선, 대우조선의 양이 일단 최근에 가장 셌는데, 오늘 뭐 하락률은 좀 있긴 했었지만, 거래량도 좀 줄었고, 뭐 오히려 그냥 오늘 시장만 안 보고 봐도 그냥 무난한 흐름이라고 봐도 사실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차익실현 나왔는데 그냥 그 정도까지 봐도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학은 조금 약한 것 같다. 아까 그 금호석유 물어보신 분이 있었거든요. 화학은 좋은 실적, 금호석유는 워낙 좋은 실적을 내게 사실은 뉴스에 좀 팔고 싶은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금호석유를 포함해서 화학 섹터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굉장히 좋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뭐 꽤 낙폭들이 커요. 그러네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오늘 성원상업도 그렇고 롯데 정밀화학도 오늘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은데 많이 밀렸고. 롯데 정밀화학도 지난번에 얘기하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또 조정 많이 받았네. 맞죠. 근데 일단은 단기 반등 정도까지는 저도 가능은 해 보이고요. 화학주 대부분. 근데 이게 과연 다시 주도력고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시장 리스크, 수급 리스크가 가장 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에 색깔이, 분명히 내일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겁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기존의 주도주가 한 번 더 불을 뿜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전 지금 중립이라는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사실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도 조금 그렇죠. 이르고 약간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네요. 신규 진입이라면 저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일단 대형주들은요. 일단은 뭐 내일 오르면 매도하실 전략이라고 하면 근데 뭐 먹을 폭이 그렇게 엄청 많을 것 보이진 않아서 일단은 전 중립 의견입니다. HMM 한번 볼까요? HMM은 대단하네. 5만 원 가겠네. 거래량이 아직은 안 터졌다고 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사실 요 3만 5천 원 갔을 때 다 왔다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요 마지막 머리 먹기 표현을 저는 진짜 쓰는데 머리 먹기. 머리 먹기라는 표현 안에 머리가 굉장히 기네요. 저처럼. 그래서 거래량이 한 번 정도 더 터지면 한번 해봐. 그때까지는 이제 뭐 시장은 주도주니까. HMM이 죽으면 시장이 이제 완전히 조금 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늘 상대적으로 그죠? 뭐 약한 장에 자동차도 오전에 좀 강했거든요. 부품주 어제 우리가 그 고민을 했어요. 부품주라 자동차주는 주도주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네, 저는 하반기에 시원하셔요. 시장이 박살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이 부러지면 뭐 실적이고 뭐 다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어지는 장이면 시장이 박살나는데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그냥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조금 힘들 거다. 그 정도지. 주식 팔고 다 떠나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럴 때 공부 많이 해놓고 기회 되면 사야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확 사줘서 다시 시장이 터나나 보다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질러야 될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구간인 거죠. 네. 근데 대형주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저는 기아인 거죠. 왜냐면 일단은 오늘 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는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실적 대비 지금 작년 저점 대비하면 당연히 말로 올라왔는데 10년 주가 놓고 보면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10년 주가 놓고 보면 이거 보시면 이제 겨우 쌍고점 왔잖아요. 10년치 차화정 시기 보시는 분 처음 봤네 지금. 차화정 시기 주가입니다. 차화정 시기. 그때 뭐 20만 원. 이제 기아차 지금은 기아죠. 그 당시 기아차가 뭐 20만 원. 차화정 시기 그때 주가로 돌아왔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합산 영업이익이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기아나 현대차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진짜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성장성 미래차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신흥국에 대해서 포지션이 가장 큰 게 글로벌 메이커 중에 가장 큰 게 기아차, 현대차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적 분명히 잘 나올 거라고 보고요. 실적 밸류에이션 믿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하이닉스보다 기아나 현대차를 사시는 게 사실 저는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IT는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뭐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뭐 주로 LG 계열들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네. IT는 반도체 밑에 좀 달려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뭐 그냥 전자전기는 바스켓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LG전자 이런 건 사실 전 좋습니다. 네, 좋은데 시장의 시장 섹터에서 그냥 선택받지 못한 섹터라고 보는 거죠. 예, 시장이 다음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 사실 힘들고 간택받는다 그런 표현 쓰죠. 네. 네. 뭐 제가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포트는 진짜 중소형주하고 철강주 개별주들 이런 걸로 사실 편성돼 있고요. 대형주는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아예 없고 조금 해볼 만한 주식 중에 건설주들 중에서 금호건설 저는 좀 금호건설이요? 네. 중소형 건설 이건 지금 어딘가 금호가 지금 박상구 전 회장이 이번 주에 뭐 오늘 아마 구속 여부 나올 걸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금호그룹이 사실은 아시아나 손댔고 그죠? 네. 그다음에 금호산업은 이제 거기 따르고. 박찬구 회장 네. 쪽이 거기 나갔고 그러니까 금호건설은 원래 금호그룹에 달려 있겠군요. 그죠? 네. 금호건설, 금호고속 이런 거는 그죠? 네, 뭐 타이어도 주로 하고 뭐 타이어. 공공주택 사업 이런 이슈고요. 똑같습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그냥 공공주택 민간 공급에 대한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PBR 싸고 PBR 지금 0.8배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도 5%나 되고 5% 이상 되고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인데 올해 한 1,000억 정도 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PR이죠. 매출 2조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주가도 바닥이고,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건설사 중에 센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단기 그냥 완전 개별주 건설사, 중소 건설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설사들 몇 개 있잖아요. 이테크 건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금호 건설. 그 다음에 뭐 태영 건설. 뭐 이런 종목들. 이제 PBR도 싸고, 시장에 영향은 좀 받지만 대신에 시장이 반등 줄 때 확실하게 좀 반등 주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건설주들. 신세계 건설 이런 것도 그런 유로 그렇죠. 네, 신세계 건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굳이 현금이 있어서 뭐 사고 싶다. 네. 그런다고 하면 제가 하반기 좀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오늘 이제 95,000원 제가 생각했던 정도 가격이 왔습니다. 일단 떨어져서. 사실 좀 잊혀졌었죠. 스튜디오 드래곤 잊혀졌었고요. 그쵸.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그동안 그 이후 12만 원 찍고 나서 주가 계속 사실 몇 년을 행보했고 지금도 여전히 95,000원대예요. 그죠? 근데 좀 약간 스튜디오 드래곤이 넷플릭스 투자도 받고 좀 확실히 좀 질이 달라지는 게 이번에 빈센조라는 드라마 이제 재밌게들 많이 보셨을 건데 저도 뭐 심취해서 본 건 아니지만 끝났어요? 네, 끝났고 지지난주에 끝났을 겁니다. 근데 자체 시청률이 한 16% 정도 나와서 끝났어요.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우리가 한국 정서에는 사실 권선징악인데 여기는 좀 약간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잘 되고 약간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을 보는 타겟이 경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좀 받고 뭐 수출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극히 한국적인 김은희 작가의 지리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드라마. 예. 네, 제가 정말 믿고 보는 작가 두 분, 김은희 작가, 김은숙 작가님 두 분인데 지리산이 얼마나 재밌을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OTT 오리지널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 떨어지는 동거라고 제목부터 약간 중국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것도 중국 첫 OTT 오리지널이라서 이게 중국 OTT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예요? 중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죠. 중국에서 요청해서 여기서 제작하는 그렇죠.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권이 스튜디오 드래곤한테 있기 때문에 마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와서 아마 2분기, 3분기 또 하반기에는 이제 기대감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장이 빠졌을 때 조금 소위 말하는 줍줍해서 해도 될 만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대리바트이고. 굳이 얘기한다면. 네, 굳이 얘기한다면.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이제 앵커님도 이제 거래량 보시면 그럴만 하겠구나 딱 보이실 거예요. 일봉을 봐요. 그렇죠. 흔적을 네. 남겼죠. 네, 그죠? 충분히 흔적을 남겼고요. 네. 현대리바트가 최근에 그 리포트 이제 현대리바트 회사 측에서 IR 자료 낸 게 있거든요. 네. 현대리바트 뭐 하는 회사 같으세요? 가구잖아요. 가구 회사잖아요. 네. 아니, 가구 회사 맞는데 가구 회사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가구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제 매출 비중이 생각이 안 나지만 조선, 플랜트 뭐 이런 해외 건설에 나가는 산업용 건설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업용 네. 그러니까 그 가구, 산업용 설비 가구.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근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지만 수주했죠. 그리고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수주 계속 이제 조선도 계속 수주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럼 당연히 B2B 사업 잘 되겠죠. B2C 사업은 이제 궤도를 잡았어요. 예. 사실 예전에 이케아 들어오면서 좀 약간 붐이 일었다가 그 이후로 한 몇 년간 굉장히 좀 국내 가구 산업이 정체를 잃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인테리어에 대한 욕구 많이 불고 한샘 가구.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민간이든 정부주도 공급이든지 간에 계속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B2C 사업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근데 그 흔적들이 이미 작년부터 있었고 올해 흐름에도 굉장히 있어서 업무용 가구래요. 업무용 가구. 우리가 단어 헤매고 있으니까 카니님께서 고마워요. 예. 네, 그렇죠. 업무용 가구죠. 뭐 산업용 가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 B2B, B2C 모두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가도 그러네요. 바닥이고. 왜냐면 한샘은 사실은 B2C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네. 보면 현대리바트는 B2C 플러스 B2B가 네. 있구나.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퍼 10배가 안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되게 많이 샀네요. 네. 그 다음에 PBR도 뭐 아직 여전히 0.7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인플레 시기에 0.1배 이하 종목은 있을 수 없다. 이건 한번 관심 있게 얘도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드렸던 IT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섹터 센티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사고 떨어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 뭐 NC넥스나 뭐 요즘에 좀 빌빌대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 시장이 안 좋다, 종목이 안 좋다기보다 그냥 시장에서 아직 그 흐름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냥 기다리셔도 전 된다라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근데 답답하면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 일정 부분 뭐 50% 매도해서 다른 종목으로 타시거나 아니면 현금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전략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